시장 이슈를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토마토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또 이번 주에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주제로 선정됐을지 저희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애플입니다. 결국에는 WWDC가 개막하게 되는데 애플 수혜주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14개 개발자 회의 애플이 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씩 이름이라든지 인텔리전스라면서 힌트들도 나오는 중이거든요. 이제 오늘 밤이기 때문에 주목할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전문가님 어떤 포인트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관련 WWDC 관련해서 이미 많이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네. 계속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혁신이 있을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거 이제 온디바이스 AI 탑재가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I가 저희가 이제 접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좀 AI가 기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대중화가 좀 잘 안 됐다면 이제 삼성 이제 갤럭시 S24부터 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좀 어떻게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소비자들이 이게 정말로 좀 필요한 어떤 서비스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올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플리토 관련주 그래서 실시간 번역 기능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애플이 어떤 기능을 낼지 아직 잘 몰라요. 물론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떤 기능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좀 언론에서 보도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은 좀 움직임이 좀 없어요, 지금. 오히려 그냥 온디바이스 AI 탑재가 되고 이제 서버에도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애플의 첫 온디바이스 AI 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이제 좀 묻혀졌던, 좀 부진했던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애플 하드웨어 쪽, 부품 쪽가 많이 좀 움직였죠. BH라든가 태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테마적으로 보면 뭔가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 원유나 가스, 시추도 마찬가지인데 그 테마가 한 2, 3일은 지속이 됩니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 관련해서 어떤 피처가 나올지 잘 몰라요. 저희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제 밤에 새벽에 공개가 되면 그 관련해서 이제 내일 정도에 이제 실제 어떤 수혜주라고 하면서 시장에 부각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거를 확인하시고 올라타시는 전략이 따라잡는 식으로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주로 여태까지 올랐던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이게 정말로 혁신인가 아닌가 정말로 이거 애플이 하니까 역시 다르다. 뭔가 기능이 정말 새롭다. 정말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이제 어떤 수요, 어떤 확대 이런 기대감으로 더 갈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주도 하드웨어 쪽은 좀 퍼가 좀 났습니다. BH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저평가 이슈가 조금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애플과 아이폰 이제 출시 관련해서 이제 2분기, 3분기 이후에나 어떤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이제 우리 이제 애플의 어떤 오더 관련해서 이제 증가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 어떤 이런 이슈로 보통 여름에 성수기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갈 여지는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번 애플의 혁신,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하니까 좀 다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은 있어요. 삼성이 좀 아무래도 좀 후발로 뭔가 애플이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좀 따라하는 전략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이 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선점을 했지 않습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은. 근데 이번에 애플이 어떤 기능을 선보일지 그게 아직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의 애플의 어떤 기능이 이거 혁신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좀 WWDC 보고 요거 이제 어떤 소비자의 반응, 기자단들의 어떤 반응이 어떤지 요걸 좀 보고 접근하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일단 애플이 인공지능 전문 기업은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이 애플 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잘 접목시켰을지가 중요한데요. 결국 애플 기능을 좀 보시고요. 내일 실제로 수혜주가 부각되면 그 이후에 요즘은 가는 종목들이 더 가니까 같이 좀 가보시는 전략들 함께 또 제시를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이번에 14개 개발자에 어떻게 포인트 잡으세요? 일단 당연히 이제 AI 부분들은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더불어서 이제 지금 애플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많은 생태계 부분들을 단독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고립주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협업을 한다? 이 개념보다는 투자를 해서 뭐 사실상 합병을 제외한다는 거 이런 형태로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오픈 AI가 이렇게까지 성장할지를 아마 예상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LLM을 비롯해서 뭐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최적화시켰던 게 기존의 챗 GPT 3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3에서 4로 넘어갈 때 당연히 이제 초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신속성에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이 사실은 뭐 조명이 안 됐습니다. GPT-4부터 하면서 이제 정확성 플러스 창의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됐었고 4 때는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이 AI가 어떤 뭐 이미지라든가 혹은 이제 영상을 이제 판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그럼 이번에 오픈 AI 협약을 했을 때는 이런 기능들을 어디까지 활용하고 있는가가 결국은 이제 애플에서의 관건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실제 그 적용됐던 케이스 중 하나가 이번에 이제 살짝 공개를 했던 애플 인텔리전스인데 이 애플 인텔리전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AI 폰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생성형 자료를 만든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문서라든가 어떤 자료를 가공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아직까지는 이미지나 동영상 쪽에서는 조금 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실제 사무 자동화 쪽을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통화 내용을 이제 뭐 요약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핵심만 뽑아낸다던가 이런 기술들은 뭐 이미 이제 S24 쓰신 분들, 삼성의 S24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비서의 개념으로서 이제 핸드폰을 쓴다는 부분을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과연 이 애플이 어디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1월이죠. 그러니까 1월에 이제 애플의 그 시리를 담당하는 AI 부서도 이제 통폐합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애플이 이 언어 모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 챗 GPT를 갖고 있는 이 오픈 AI와 좀 협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하드웨어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품주들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밌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부품주들이 그러면 WWDC에 대해서 주가가 올랐느냐 이미 선 반영된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I 부분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되는지가 결국은 이 WWDC의 이제 본질적인 이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활용 측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랑 그동안 좀 동떨어졌던 애플이었는데 잘 협업하고 기능을 어떻게 잘 탑재할지 두 분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좀 애플의 활용도에 달려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관련주 약간씩 힌트를 주셨지만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 이번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일단 김진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부품주들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쪽이요. 네, 우선은 뭐 이번에 애플의 어떤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이번에 뭐 여러 이제 기능들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로 이제 구현될 것 같은데 뭐 이미지나 어떤 동영상 생성 이런 것들이니까 뭐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사를 좀 봤는데 요 관련해서 이제 뭐 음성으로 이제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 이제 음성으로 어떤 지시를 하면은 그거로 이제 뭐 문서 작업 같은 걸 해주거나 뭐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걸 편집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고 회의나 강의에서 뭐 AI 기능 쓸 수 있게 뭐 요약해주고 뭐 이런 어떤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답변 같은 것도 알아서 해주고 이런 것들은 삼성 S24에서도 뭐 구현되는 어떤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하니까 좀 다를까?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까?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거 검색해주는 기능도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치면 어떤 그런 기능이 나왔었는데, 서클 투 서치인가요? 뭐 그런 기능도 있었죠. 그래서 애플만의 어떤 새로운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뭐, 북미는 뭐 핸드폰, 휴대폰 하면은 뭐 애플 아이폰입니다. 거의 뭐 어린이부터 해가 거의 89%, 90%가 거의 다 아이폰 쓰거든요. 그래서 저변이 많이 좀 확대되어 있죠. 그리고 애플 쓰는 사람들은 또 iOS 같은 경우에 다 이제 애플 쪽으로 다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아이패드 쓰고 뭐 다 뭐 PC도 다 애플 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뭐 굳이 이번에 새로운 이런 아이폰 16을 사지 않아도 기존 어떤 그런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저변이 좀 많이 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장 침투 가능성이 좀 되게 좀 좋아 보여요.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애플의 어떤 강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새로운 어떤 기능, 그러니까 삼성하고는 어떤 차별화되는 어떤 기능이 나온다면 그리고 어떤 시장의 어떤 소비자, 그다음에 어떤 기자단의 어떤 반응이 좋을 경우에 다시 한번 하드웨어 쪽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반응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음성 우리 뭐 비서하면 시리 아니겠습니까? 원래부터. 근데 요게
이제 이번에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애플 AI가 좀 이제 어떤 투자도 좀 더뎠고 후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자체 AI 모델보다는 이게 구글의 어떤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오픈 AI 이쪽하고 이제 협력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하면은 뭐 SP 소프트웨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픈 AI 하면 근데 폴라리스 계열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번역 기능이 다시 부각된다면 플리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관련해서는 좀 구글 쪽은 뭐 유엔젤이나 이런 종목들이 너무 좀 테마성이 좀 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 접근하기 좋은 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I 기능을 쓰게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떻습니까? 요즘 오픈 AI 기능 보면은 사용자가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나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뭔가 표시하면 AI가 읽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카메라 쪽도, 카메라 모듈 쪽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입니다.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뭐 저전력 반도체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핸드폰 안에서 이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전력 어떤 이슈, 발열 이슈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하고 소재 부품 쪽도 괜찮아 보이고 아무래도 이런 MLCC 쪽, 그죠? 수동 소자 쪽, 이런 쪽도 뭐 도움이, 아무래도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기판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혁신이 없으면은 삼성 갤럭시 S24에 좀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BH랑 태성이 이번 WWDC전에 상당히 많이 강세였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저희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 앵커님이 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뭐 관련주로 뭐 소프트웨어 AI 쪽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AI 쪽이 핵심인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BH나 이런 쪽 보시라고 해갖고 그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이 관련주다라고 찍어야지만 그게 올라가지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떤 게 좋을 거다 이거 예측해서 이거 보자라고 해서 미리 선점하기보다는 내일 정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 정도에 관련주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초창기에 올라타셔서 테마적으로 며칠 보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뭐 하드웨어 하면은 이번에 아이패드 쪽에 OLED 저희 국내에 쓰지 않습니까? LG 쪽하고 삼성전자 쓰기 때문에 오늘 좀 풍원정밀 이런 것들 올라와요. 이게 이쪽 OLED 쪽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OLED 쪽 아직 안 갔으니까 이쪽도 좀 뭔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일단 애플 하면은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잘 잡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이 혁신을 보여줄 만한 기능이 좀 탑재가 될지가 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 모듈이나 온디바이스 AI, MLCC, 기판, OLED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결국에 시장의 선택이 어디로 집중될지 이후에 좀 선택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는데요. 그러면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쪽으로 퍼포먼스가 좀 기대되세요? 일단 이제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부품주들 이런 것도 굉장히 공략하기 좋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접근하면은 충분히 매력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신다면은 이제 애플이 WWDC를 비롯해서 지금 AI 폰에 대해서 좀 서두를 꺼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질적인 이 매출이 나오려면은 하반기 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과 애플에 대한 이제 이 빅매치. 결국에 이제 누가 이제 점유율 싸움에서 우위를 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분기에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차지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분야냐면 AI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즉 생성형 AI폰 같은 경우에는 58%를 1분기에 지금 점유를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울트라가 무려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58% 중 울트라가 30%고요. 그다음 뒤를 이어서 이제 16% 정도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S24 기본 모델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모델인데 이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울트라하고 그다음에 S24 플러스까지의 좀 차이는 일단 펜이 있냐 없냐입니다. 뭐 저도 지금 이거 S24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거 작업을 할 때 디테일한 부분들을 내가 좀 바로바로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활용성이 높은 게 아무래도 울트라다 보니까 조금 대응하신 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애플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부각이 되느냐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쪽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차피 애플에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매출을 만들기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회에서는 이제 오히려 중립지대를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섹터, AI 섹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좀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일단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모든 인력 감축을 하면서도 AI 부서만큼은 감축을 유일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증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승부수를 보는 거는 굉장히 뭐 빚내서 돌아가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때 그러면 안정적으로 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에는 특히나 반도체 쪽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온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섹터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렇게 좀 많이 큰 부분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픈AI 때 이제 오픈AI 그 샘 올트먼 회장이 이제 한국에 방한했을 때 정도만 잠깐 급등한 이후에는 거의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20% 정도 후퇴가 돼 있죠.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플리토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 아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뜰 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반등세가 나오는지는 좀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접근하실 때 비중에 대한 문제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하드웨어 쪽이 먼저 이제 선발을 가기 때문에 하드웨어 비중이 조금 더 높아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여기에 대한 리스크 해치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테마를 좀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양분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AI 폰 매치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립적인 투자처로 반도체나 AI 섹터도 함께 제시를 주시네요. 또 비중 같은 부분을 좀 다르게 설정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대표님은 함께 주셨는데요. 애플 이슈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좀 비슷하신데 투자 전략은 또 다양한 갈래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그럼 종목이 궁금해지네요. 김진아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 세 가지 종목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좀 LG 이노텍, 그다음에 뭐 BH,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오늘 뭐 당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덕산 테코피아나 요 풍원전멸 같은 OLED 쪽도 오히려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우선 요 세 가지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LG 이노텍은 뭐 아시다시피 아이폰 뭐 매출 비중이 거의 뭐 80%나 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 수요가 좀 더디다, 안 좋다. 그래서 애플이 뭐 주가 되게 안 좋을 때 LG 이노텍도 같이 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최근에 어떤 반등 중이거든요. 올해 매출 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뭐 극적으로 뭐 상당히 뭐 강하게 반등해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어떤 WWDC 그다음에 아이폰의 어떤 뭐 혁신 관련해서 뭔가 시장의 어떤 평이 좋으면 접근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반등 정도 이득을 좀 취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오늘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액 정도는 13.4%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좀 올라와요. 393% 정도 증가해서 909억 원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실적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급등락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아이폰 쪽에 어떤 매출이 크다 보니까 2분기가 항상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 4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 3분기나 4분기 실적 개선, 즉 하반기 실적 개선주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H인데요. BH는 뭐 스마트폰, 여기 OLED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연성회로 기판, 요걸 이제 제조하는 어떤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프로에서 말씀드리고 이미 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태성하고 BH 두 종목을 제가 뽑았었는데 하필이면 BH를 얘기했는데 태성이 좀 많이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H도 지속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이미 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이게 항상 이게 저평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저평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 전고점 이상은 좀 돌파할 걸로 보여지는 어떤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관련으로 애플 아이폰 출하량 어떤 감소 이슈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이제 이번 WWDC에서 기대감이 어떤 증폭이 된다면 이 종목도 다시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도 상당히 뭐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156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어떤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집계된 컨센서스가 80억인데 약 2배의 어떤 다른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도 뭐 상당히 좋고 최근에 요거 목표가를 많이 상회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인데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기판 쪽인데 여러 가지 기판 쪽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MLB 기판이라고 다층 연쇄 어떤 회로 기판 쪽인데 이게 판매 단가 어떤 인상 이슈도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애플 기판 쪽도 있는데 여러 이제 AI 가속기 쪽 이런 어떤 기판 이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네트워크형 장비 쪽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겹테마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저는 요거 뭐 제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2의 한미반도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적 개선세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요 종목 정도 겹테마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LG이노텍과 BH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까지 톱3 종목으로 제시 주셨네요. 그럼 대표님은 톱3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제 이노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일단 주목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 OLED들을 이제 양산하는 걸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일반 모델하고 프로 모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델에서 지금 양산 승인이 났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모델하고 프로맥스 모델까지도 이제 좀 승인 전차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아이폰 15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인 수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더 가져갔었죠. 거의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4배 정도 물량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조정이 됐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그동안 이제 좀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발목 잡았던 산업 분야였던 이제 LCD 분야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미에서 있었던 M3 모듈, 그러니까 소형 LCD 모듈을 생산하던 이 라인을 이제 차량용 OLED 모델로 이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광저우 LCD 공장도 지금 연내 매각을 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좀 수익성 개선이 좀 많이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4월에 있던 파주 토지도 또 토지와 건물도 LG U+에 매각하는 듯 좀 자금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이 뭐 예전처럼 이제 높게 뭐 20만 원, 30만 원, 뭐 2만 원, 3만 원씩까지 이렇게 높게 탄력을 잡기보다는 일단은 11만 원 선,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이지만은 이제 반등세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하반기 매출에 주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내가 길게 호흡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12,000원. 그리고 뭐 이번 이벤트 때 좀 단기 반등을 좀 노리신다면은 만 원 정도 이렇게 11,000원 정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좀 보고 있는 기업은 KINX입니다. 그러니까 KINX는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관련해서인데, 이 KINX의 이제 모회사가 또 가비아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AI 서버가 이제 활성화된다. 그러면 여기서 가비아도 할 일이 많아지고 이걸 또 처리해주는 KINX의 부담이 조금 더 이제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면은 원래 이제 5월 달에 이제 과천 센터 오픈이 이제 기대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8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원인은 지금 홍해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실제 유럽에서 받아오는 데이터 설비들이 조금 운송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넘어서 오다 보니 시간이 좀 지연된다. 다만 이제 개선은 이제 8월에 될 예정이고 지금 건설 준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15조 가량 이제 예산 자금을 더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이제 벤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지금 벤처 시장에 약 15조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30%가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 이 스타트업들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일반 제조업부터 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은 지금 정부가 주력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분의 스타트업은 거의 AI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플리토입니다. 네. 플리토는 사실 뭐 지금도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만들고 있고 뭐 이미 뭐 국내에 있는 뭐 서울에 있는 관광 안내소라든가 이런 곳에 배치를 해서 또 실적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이제 창사인의 최대 규모로 지금 이제 말뭉치가 코퍼스를 이제 글로벌 IT 기업과 계약을 했다라는 게 취재가 나왔는데 규모가 이제 5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의 약 30% 수준인데 이 정도의 말뭉치를 살 만한 기업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구글에 이어서 애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하고 이제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거는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애플이 이 AI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삼성의 이제 통번역 이제 전화 기능을 이제 보고 이제 아마 캐치를 좀 빠르게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플리토 같은 경우는 좀 잠잠할 때 매수를 하셔야지 뭐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또 다시 이제 매수를 하려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소프트웨어 그룹들이 조금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한 번 정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손절 라인은 한 25,000원 정도 잡되 이제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선으로 한번 더 제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톱3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KINX 그리고 플리토였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밤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이슈와 종목 연결해보는 이슈 딥다이브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